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영웅을 찾아 헤맵니다.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언젠가 그들처럼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영웅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삶의 유일한 리더이자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그 사람인 척 연기하고 마침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여기 한 남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꾸며낸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의 목적은 오직 타인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한지 늘 남의 탓을 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탓,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탓, 늘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어머니 탓.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모든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오롯이 내 자신이라는 책을 정면으로 읽어보기로 말입니다. 그 책에는 자신의 모든 비겁함, 나약함, 변명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내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겁쟁이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몰기로 합니다. 바로 군 입대였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넣어 부서지거나 혹은 더 단단해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 단련의 방식은 어쩌면 혹독한 군복무를 경험한 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 말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섭씨 38도에 육박하는 온도, 숨막히는 습도 속에서 그는 홀로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그의 곁을 지나가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이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기꺼이 고통의 길을 걷는 야수 같은 존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발랐어요. 너무 더우니 위험해요. 와 같은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나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려 할 때 그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머물던 지옥에서 그가 탈출했다는 사실에 박탈감을 느낀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친구에게 딱 한 잔만 하자고 유혹하는 대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물어야 합니다. 저 친구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 불쾌한 감정을 변화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떠받들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들은 언젠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이고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타인을 높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온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완벽하게 책임질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삶의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0% 진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135kg의 거구였을 때 네이비실에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병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절대 통과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저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신이 네이비실이 될 수 없었기에 눈앞에 뚱뚱한 흑인 청년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죠. 세상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들려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유난이야? 와 같은 목소리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홀로 일어나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1분짜리 동영상 속에서 달리는 저의 모습만을 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과 자기의심의 시간들은 보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조차 내면에서는 7살, 8살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가 여전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와 평생 싸워야 합니다. 비록 그것을 이겨낸 것처럼 보여도 그 싸움은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매일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아니야, 넌 똑똑해 라고 위로해주는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멍청하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더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부터 도망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하더라도 그 진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으십시오. 인생의 다음 도전이 언제 예고 없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호텔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잇몸 일으키기 대결을 펼쳐야 했고 강연장에서는 160kg의 거구에게 팔씨름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자 그는 지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보다 딱 1개 더. 인생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24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며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신살이 되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며 결코 되어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평생 후회하며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올바른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나약하고 말더듬고 불안에 떨던 저는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냐고. 믿으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거짓말, 엉망이었던 가족 문제, 실패한 결혼 생활,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 그것을 이용해 저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력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광고판을 세우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그 위에 전부 적어놓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질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 저는 마침내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온전히 소유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휘두르던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연료로 삼으십시오. 그들은 아마 지금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비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오를 당신의 성공을 위한 땔감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스스로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 자체로 위험하고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싶은지에 대해 타인의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인생은 정해진 공식대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신력 강화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 틀에 박힌 해답만을 제시합니다. 우리 각자는 풀어야 할 고유한 인생의 방정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단련하여 그 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당신만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크게 성공할수록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당신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들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아카이브에 저장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저는 그 증오가 담긴 메시지들을 모아 만든 믹스테이프를 듣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연료가 되어줍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잠재력을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 내면의 영웅을 깨워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